자,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이 문자열이라는 배열을 포인터를 통해서도 가리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우리는 S1이라는 캐릭터 배열을 선언을 하되 문자열 리터럴을 통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과 같은 내용이 담게끔 S1이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왔었어요. 자, 다만 우리 앞에서 소개했듯이 어떤 임의의 문자열 리터럴은 그 길이가 다양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리터럴과 다르게 메모리 상수 영역의 문자열 리터럴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부적으로 그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표현식처럼 사용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다시 이 구문은 뭐냐면 현재 이 가정된 상황에서 보면 S1이라는 문자 배열을 선언을 하되 헬로 월드라는 즉 상수 영역에 있는 500번지에 있는 문자열과 같은 길이의 배열을 생성을 하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을 유지하게끔 값을 복사해 주어라 라는 처리가 될 거예요. 따라서 S1이라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저장하기에 딱 맞는 크기의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이 500번지에 있는 문자열 리터럴 값이 그대로 복사되어져서 할당되어지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미 500번지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 리터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복사받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S2라는 변수는 주소를 담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문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2라는 문자형 포인터 변수를 하나 두고 여기에 그저 헬로 월드라는 문자 리터럴이 나타내주는 500번지라는 주소값을 넣어줌으로써 바로 S2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500번지에 있는 헬로 월드 문자를 가리키도록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방법 모두 다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프로그래머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다만 S1은 그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고유한 독립적인 배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 S1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특정 요소의 값들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W 값을 소문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이 두 번째 표현 방법은 S2라는 포인터는 상수 영역의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2를 통해서는 500번지에 있는 문자열들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S1이라는 배열은 딱 요만한 크기의 배열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 내가 이 배열의 요소 값들을 바꾸거나 혹은 더 긴 문자열을 집어넣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이 문자열에 할당되어진 배열보다 더 긴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S2라는 포인터는 하나의 문자열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담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소위 뒤에 가서 더 긴 문자열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영역을 가리킬 수 있는 유연함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뭔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사용 방법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고정된 길이 내에서 문자열이 자주 변화되어질 수 있는 소위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처럼 사용하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자, 다만 이 첫 번째 방법은 문자형의 배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S1이라는 배열 안에 있는 문자열의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저 할당 연산을 통해서는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배열 요소의 선택식을 통해서 개별 문자들을 일일이 바꿔주거나 아니면 표준 라이브러리 string.h에 있는 str 어쩌고 했던 함수들이 있었죠. 그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적절히 변환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S2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하는 것은 이 대상이 되어지는 문자열이 상수 영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과 다르게 이 S2가 가리키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str 어쩌고 하는 string.h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일들이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포인터 변수로서
다른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상수 영역일 수도 있고 기존의 배열 영역일 수도 있고 혹은 뒤에 가서 배울 동적 할당된 영역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어느 임의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문자열들을 손쉽게 교체해 나갈 수 있다라는 특징도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문자열은 아주 자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은 캐릭터 타입의 배열로 표현되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열이다라는 것은 그 배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서 포인터를 통해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S1이라는 이름으로는 하나의 문자 배열을 선언을 했고 S2라는 이름으로는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이 구문이 가리키는 것들을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보면 S1이라는 이름은 문자 6개짜리 배열에 대한 시작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S2라는 것 역시 하나의 캐릭터 포인터 변수로서 하나의 문자열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핏 그 주소 영역들만 좀 보면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은 좀 색다른 영역에 할당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 S2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상수 영역에 있는 hello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S1이라는 배열은 현재 메인 함수 안에서의 지역 변수 영역에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 따로 할당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배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자 값을 대문자로 바꿔라 라는 표현이 가능할 텐데 S2 같은 경우는 현재 상수 영역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문자로 설정한다 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어줄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현재 디버깅 모드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9번째 줄에서 쓰기 억세스 위반이다 라는 상수 영역의 값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S1이라는 배열에 담겨진 문자열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8번째 줄처럼 개별적인 선택식을 통해서 각각의 값들을 바꿀 수도 있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 string.h라는 헤더를 포함을 하고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복사 등을 처리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즉 S1이라는 배열의 문자열을 하이로 바꾸어라 라는 처리들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str 어쩌고 같은 함수들을 사용을 하려면 scanf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제일 앞에 이 구문을 포함을 해주어야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는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하지만 역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이 S2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S2는 상수 영역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역의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S2에 대한 문자열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는 S2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저 새로운 주소값을 갖게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다시 주의해 줘야 될 것은 S1이라는 배열의 이름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자열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배열이 선언되었을 때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주소값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선언되어진 배열에다가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일은 허용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보면 배열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선택식이나 혹은 문자열 단위로 배열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이 상수 영역인 경우에는 바꾸는 일이 허용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다만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열에 대한 주소를 담을 수는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또 제약이 있을 거예요. 자, 현재 S1이라는 배열은 hello라는 5개의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소위 6칸짜리 배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S1이라는 배열에다가 새로운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5개 이하의 문자열만 집어넣을 수 있는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긴 문자열은 절대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S2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기에 가리키고 있던 문자열보다 더 긴 문자열에 대한 새로운 주소값을 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만약에 S2라는 포인터가 어떤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복잡해질지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S1과 S2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 S2가 S1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string copy라는 함수를 통해서 S2의 내용을 특정 문자열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질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되느냐? 아까는 현재 S2가 상수 영역의 주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S2가 기존의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역시 S1이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내용을 마치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 처리 이후에 다시 17번째 줄에서와 같은 처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현재 S2가 가리키는 대상이 되어지는 S1이라는 배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How are you라는 새로운 문자열 리터럴에 대한 주소를 S2가 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배열과는 결별하고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어져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를 만든다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하면 배열을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 포인터를 통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포인터를 통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어떤 임의의 문자열 배열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열이 상수 영역에 있는 문자열이던 혹은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생성한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배열의 주소이던 상관없이 포인터는 어느 것이나 다 가리킬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되어지는 문자열의 내용을 직접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다라는 차이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반면에 문자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냥 배열의 관점에서처럼 직접 그 내용을 바꿔버린다라든가 혹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배열의 특성상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크기가 제한적이다라는, 그러니까 널문자까지 포함되어진 충분한 크기가 반드시 할당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저장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저장하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만큼만 배열을 생성해서는 추후에 어떤 다른 좀 더 긴 길이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위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배열을 생성을 하면서 좀 더 큰 길이의 배열을 생성을 해줌으로써 추후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초기 문자열보다 더 긴 문자열을 집어넣는 것도 허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배열이 갖는 특징들, 어떤 함수 안에서 선언되어진 배열은 그 함수 안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보고자 우리는 뒤에 가서 동적 할당이라는 메모리 할당을 배울 것이고, 그 동적 할당된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을 유지 관리하게 되어지는, 또 그때에는 동적 할당되어진 배열을 여기서처럼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양새들이 즐겨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포인터 변수와 배열이 갖는 특징들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문자열 역시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일들이 자주 있겠죠. 자, 살펴보면 메인 함수에서 9번째 줄에 S1이라는 문자 배열을 생성을 했어요. 이 배열에다가 어떤 임의의 길이의 문자를 저장하고자 하는데, 저장할 문자열의 길이를 잘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할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될 거예요. 대략 한 100개짜리 배열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100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고, 자, 선언되어진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해서 자, inpu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배열에다가 입력받는 처리를 수행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이 input이라는 함수의 인수 타입이나 매개 변수 타입을 보면 캐릭터 타입의 배열 형태로 사용을 해왔었던 거잖아요. 자, 다만 이 내용은 포인터 타입의 인수를 갖는 것이요, 매개 변수 역시 포인터 타입의 매개 변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식별을 해두면 될 것입니다. 즉, 함수 출시 하나의 문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그 주소값을 받는 변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받는 변수를 가지고서 함수 내부에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매개 변수가 어떤 요소 값을 복사받은 것이 아니라 주소값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적용한 내용이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출 측의 인수로 사용한 이 S1이라는 배열의 내용을 직접 바꾸는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내가 입력한 내용을 호출 측에서 출력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우리는 문자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본 재료형의 다른 데이터들과 다르게 C 언어에서의 문자열은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특히 어느 한 함수에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다른 함수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자 배열의 주소값을 통해 주고받게 되어지고, 그 주고받는 주소값들을 전달받기 위해 포인터 변수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열을 접근을 했을 때 배열의 이름 혹은 포인터 변수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